같이 볼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지문들의 흐름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아주 이제 난리가 났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지금 아무래도 내신 기간이다 보니까 그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신 관련된 얘기를 잠깐 이제 설명 좀 먼저 드리면, 지금 지방 학생들, 특히 이제 부산 수업을 나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수업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 학생, 그것 때문에 사실 나가고 있는데, 모르겠어. 그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약간 가오 같기도 한데요. 꼭 의대도 서울대 의대 아니면 안 가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부담을 가지고 수업을 처음에는 시작을 했으나, 역시나 다시 한번 느끼는 부분인데,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에 여러분을 끄집어 당기기 위해서 기출문제에 집중적으로 봐라, 그리고 모든 걸 다 바꿔버리면요 되게 당황스러워지기 때문에 수업이 튕겨져 나갈 확률이 커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신 대비를 하든 사설 대비를 하든 별의별 시험을 대비하든 우리가 배웠던 이 방법으로 여러분은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 의대 가겠다는 친구들, 그러니까 전교 1등을 꼭 찍어야만 하는 친구들의 내신을 봐주는 과정에서 특히 비문학 기출을 내신 시험 범위로 정한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석을 해주고 있고 내신 예상 문제를 보고 족보를 봤더니 역시나 이 방법이 최선이라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칫 저도 모르게 학생이 물어봐. 선생님, 39번에 3번 선지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해설하게 되냐면 39번에 3번 선지 지문에 몇 번째 달라 몇 번째 줄을 연결지어서 이렇게 처리해봐. 맞지? 네, 이해돼요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야. 뭐냐면 학생의 질문이 프레이밍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예를 들면, 죄송해요, 틀딱이라 그거밖에 또 안 떠오르네. 뭐 그 정도 틀딱은 아니지만, 지금 예를 들면 1950년대라고 생각을 해봐. 누가 나한테 물어봐. 야, 너 빨갱이냐 아니냐? 너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디? 너 공산주의자야 자본주의자야? 그게 뭔지 모르는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면 내 사상을 둘 중 하나로 정하게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전 세계의 사상이, 특히 경제에 관련된 사상이 자본주의랑 공산주의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질문 자체를 너 공산주의자야 자본주의자야 물어보면은 공산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 애당초 39번에 3번 선지가 이해가 안 돼요라는 그 질문이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왜 그 질문을 했지라고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글 전체를 뚫어가는 힘이나 선지 하나하나 판정하는 과정이나 사고 흐름이나 여기서 뭔가 분명히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거지, 선지 하나만 뜯어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질문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선생님, 저 39번에 3번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조절하는 능력은 강사한테 있어야죠. 수업을 끌고 가는 건 강사니까. 학생보다 훨씬 더 그 많은 경험과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의 문제를 진단해서 해결해 주는 건 강사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자칫 모르게 학생이, 우리 고객님들께서 39번에 3번이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국한 짓고 그 사고가 반복되다 보면은 해설이, 수업이 죄다 그래버려요. 이게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되게 편한 이유가 뭐냐면 설명할 게 없어. 39번에 3번의 근거는 여기입니다. 고객님 해주면 그냥 끝나요. 뭐 고생하고 말 것도 없어. 그럼 한 질문 설명하는데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20분이면 끝나요. 20분이 뭐야? 10분이면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한 질문 가지고 1시간, 2시간씩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게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 실전에서 계속 이러고 있냐고. 물론 이제 우리들은 여러분 문제 푸는 거 보면은 어제 오늘 아침에도 시험을 쳤잖아요. 그럼 맨날 이래. 맨날 이래. 우린 맨날 이래요. 근데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렇게는 되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여러분, 거의 큰 정보들, 한 50에서 80% 정보는 이미 처리가 되고, 특정 단어, 특정 서술어를 맞고 틀리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또는 특정 선지의 정답을 고를 때 절대로 지문 전체 내용을 완벽히 소화해서 모든 정보를 100% 처리해서 가는 경우가 누가 있어요? 다시 돌이켜봐. 잘 생각해보면은
39번의 3번 선지가 맞다 틀리다의 판단을 특정 정보를 끄집어와서 하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정보가 동등한 가치도 아니라는 거고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는 되게 뭔가 수능 국어 지문에 대해서 애당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 편견은 우리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문제구나. 동시에 이거는 기회구나. 왜? 다 그러고 있으니까. 비슷한 게 코로나예요. 저는 10년 넘게 학생들을 봐왔고 항상 데이터 누적을 해왔거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우리 학생들 안에서 이미 보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건 공부량이 현격하게 부족해요. 공부량이. 작년, 재작년 학생들보다 올해 학생들이 현격하게 부족해요. 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 아침 몇 시 돼 있으면 다 옵치하고 있다고. 놀아고 있다고. 서든하고 있다고. 배그하고 있다고. 정말이야. 얘네 친구들 봐봐. 뭐하고 있는지. 기회라고요. 위기는 기회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네. 남들 다 그러고 있네. 상대 시험이야. 선발과 평가야. 기회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선발과 평가하지 않는 입시제도 없습니다. 일본도 시험 점수를 뭐라 그래? 편차치라 그래.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냐를 가지고 대학을 가요. 미국 SAT 뭐 두말하면 뭐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수험생이에요. 200여일 남은 이 시점. 공부량 온전히 늘려주시고 집중하셔야 되는데 내신 때문에 뭔가 멘탈 터지면서 흔들릴 수 있어요? 잘 들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 꼬시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내가 기회가 되면은 내신 수업을 하는 거 한번 찍어서 보여주고 싶은데요. 결국엔 여기서 다 뚫려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우리가 이 지문을 뚫었잖아. 내가 빨간색으로 구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정보로 정답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 뭐 이거는요? 저기다 써준 거는요? 물론 이제 특정 한두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근데 이것도 잘 봐. 5단락을 정보를 다 긁고지 않아요. 절대로. 5단락이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몇 단어가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 17, 18, 9, 12단어 정도 끌고 왔단 말이야. 근데 다 12단어도 뭐야? 다 PS 구조로 잡히는 거야. 그럼 정답이 다 나와. 자, 2단락도요. 제대로 정리하자면 보험료에 대한 정의, 보험금에 대한 정의, 사고 발생률의 정의, 그 근거는 통계다. 보험금의 기대값, 보험금의 총액, 보험료의 총액, 보험료율 최소한 7개 이상의 개념이 2단락에 세팅이 되어 있고 이걸 이해해서 여러분은 39번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문제 풀 때 보면 이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물론 이걸로도 설명을 해줄 거야. 왜? 저는 사실은 수학도 잘 가르쳐요. 영어도 잘 가르친다고. 그중에 제일 가르치는 게 사실은 제일 잘 가르치는 게 국어라서 국어 수업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지. 보험금의 기대값은 아무리 봐도 expectation x예요. 시그마 x, 시그마 xi-pi라고. 아니 아는데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도대체. 야 기대값은 이거지 뭐. 근데 이걸 뭐 국어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이거지. 그리고 실제로 이걸로도 풀려야 되지만 국어니까 최대한 국어적으로 풀어볼 거지만 그게 국어적이라는 게 뭐냐고. 국어적이라는 건 이거라고 도대체. 요즘 수능 국어적이라는 건 이거라고요. 요즘의 시대니까. 알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한테 과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독서였다면 지문의 구조를 배운 대로 분석해라. 정보가치 높은 것만 따져봐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선지 하나하나를 따지잖아요. 일단 정답을 따지고요. 이후엔 나머지 선지도 분석해라.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가 이런 게 나온다며. 40번의 2번 선지가 정답인 이유를 쓰시오. 40번의 1번이 오답인 이유를 쓰시오. 이게 내신 서술형 문제라며. 뭐 웃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럼 봐. 이렇게 근거를 잡아서 이렇게 판단해봐. 희한하게 거의 다 잡힐 거예요. 그런데 특정 선지들에서는 판단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덧붙여 보세요. 신기하게도 거의 95% 5% 정도만 추가가 될걸. 봐봐. 이미 정보의 95%, 90% 이상이 우리가 배운 방법 가지고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도도 훨씬 높죠. 정보량도 없으니까 시간도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정보만 와리가리 발췌 독인 거야. 심지어 내신 문제도요. 사설 두말 할 필요도 없고 EBS본
제발 좀. 제발 좀 이 습관으로 못 고치면요. 여러분, 이 수업은요. 여러분 사고를 고쳐야 되고 사실은 사고를 고치려면 가치관까지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사람이 바뀌어야 돼. 근데 통계적으로 봤어. 습관이라는 건 66일이면 만들어지고요.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빠른 학생도 있겠지만. 우리 시간 충분하니까 지금부터 빡세게 해주시되 사실은 6개월이면 10월이야.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이 없어. 제대로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다시 내신 대비로 배운 대로 지문구조 분석하고 선지 분석해보시고 나머지 선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여기다 덧붙여서 다른 색깔, 뭐 녹색으로 써본다든지 해보세요. 녹색 정보가 추가될 게 5% 정도밖에 없어. 그리고 제발 착각하지 마. 여기서 이미 다 나와. 얘도 마찬가지야.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걸 다 긁어야 될 것 같고 이걸 다 긁어야 될 것 같거든?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주제구조 집중해가지고 여기 집중해서 싹 다 털고 정 안 되는 것만 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주제구조상에서 털어지는 거야. 봐봐. 얘도 결국에는 구조 턴 거야. 얘도 결국에는 모든 정보를 다 끌고 온 게 아니라 최대한 구조에 따라서 정보가치 높은 내용들에 집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답이 나온다니까. 저기도 마찬가지고. 이달락도. 오다달락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지문 먼저 설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1단락의 주제를 두 가지로 정의를 해요. 여기서 이미 되게 당황스럽죠. 도대체 보험이 제도라는 거야? 상품이라는 거야? 의도했다고요. 주제는 두 개다, 여기서. 됐죠? 2017부터 주제 두 개짜리가 나와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상품에 대해서 2단락에 설명을 해. 그래서 경제적 차원에서 계속 다뤄요. 계속 반복되는 주제어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공정한 보험이라는 키워드예요. 여러분이 공정한 보험이라는 키워드를 못 잡았으면 상당히 곤란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공정해야죠, 보험은. 문제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알려야 되는 것들을 안 알려줘. 정보 비대칭 때문이야. 해결 방법은 법적 제도로 고지의무가 있다예요. 끝이에요, 그러면 지문은. 이걸로 그냥 끝났다니까. 하나 더. 그럼 공정한 보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내는 거, 보험료죠. 받을 돈, 보험금이죠. 누군가 수익을 얻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공동으로 내서 공동으로 받는 거야. 맞죠? 즉 낼 돈과 받을 돈이 같아야 된다고요. 끝났어요, 그러면. 자, 얼마나 황당할 정도로 답이 쉽게 나오냐면, 자, 다시 설명해줘. 이해 못할 게 없어, 지금. 다 읽은 거야, 여러분. 자, 집중해요. 여러분 읽었던 내용 집중하지 말고 수업 내용에 집중해. 주제를 두 가지로 했다니까. 보험은 제도야, 상품이야? 아, 제도에 대한 상품에 대한 설명을 했구나. 제도에 대한 설명을 했구나. 저 상품은 뭔데? 공정해야 된대. 누군가 수익을 얻으면 안 된대. 아, 그러면 사람들이 낼 돈하고 받을 돈이 같아야 되겠구나. 끝. 두 번째. 야, 그런데 왜 공정한 보험이 안 되는데? 야, 그건 사람들이 제대로 안 알려줘서. 오케이, 그럼 알려주면 되겠네. 고지해야 될 의무를 지키면 되겠네. 오케이. 끝이에요. 당연히 고지 안 하는 인간들 있겠지. 어떻게 할 거야? 개개직거 한대. 이미 돈을 줬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대. 이런 PS 구조는 나중에 털고. 자, 그럼 봐. 여러분, 항상 얘기했었죠? 얘는 어떤 유형이라고요? 주제와 구조를 잡는 유형이라고. 그러면 주제를 빨간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자, 주제는 아까 얘기했었죠. 뭐와 뭐다? 보험은 제도이자 상품이다. 제도, 법적인 의무, 상품, 경제적인 측면. 특히나 구조를 녹색으로 처리해주면은 공정한 보험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학 통계적으로 얘기했네. 경제 원리를 설명했네. 수식 정리를 했네. 경제 원리. 그 다음에 고지 의무, 법적 의무. 끝. 정답 설명. 그냥 주제 구조 세팅하면 정답 나온다니까. 자꾸 뭔 1대1 등이고 선지 판단이고 세부 내용 판단이요. 제발 좀. 아닙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힘들어. 인생이 고달파져요. 1번 선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 물론 이상한데? 봐봐. 있긴 있어. 근데 뭔가 이게 애매해. 그러면 이게 어디서 틀렸지를 따지려면요.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 우리가 평소에 정보 처리를 이렇게 하냐? 니네가 엄마 아빠랑 뭐 아니면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야, 너는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상한 말을 쓰고 있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어떤 기사를 봤어. 기사의 문법적인 내용과 기사의 어떤 논리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의 글 읽기를 하는 거는
그런 목적이 특수한 경우지 보통은 정보 전달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 글을 통해서 굳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거잖아. 이게 맞고 틀리고를 뭐하러 판단하냐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프레이밍을 씌우면서 사고를 왜곡해버린다고요. 너 무슨 주의자야? 난 무슨 주의자가 아닌데? 그럼 선택을 해. 왜곡이 일어난다고요. 사고에. 목적을 잃게 된다고요. 제발 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정확하게 정보 처리하고 정확하게 수능 국어라는 게 어떤 목적과 의도에서 만들어졌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잡아가야 돼요. 제발. 그래서 학습반복 안내를 이제 분석하려고 봤더니까 491페이지야. 한 2주 됐나? 한 10일 됐는데 아마 다음 주 중에 제가 특강으로 한번 정리해드릴 거고 유튜브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보려면 너무 많아. 일단 국어 먼저 보고 나머지 과목들도 조금씩 나눠서 볼게요. 그렇게 틀을 잡고 틀을 녹인 게 이 수업이라는 건 여러분 더들 알고 있을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지 하나하나 와리가리 발치도 아니고 주주구주 묻는 거니까 3번 끝. 자, 얘는 상품 판매 전략 이런 거 없었죠. 어쨌든 그래서 뭐 틀린 걸 넣어놨기 때문에 틀린 거 찾는 건 여러분 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설명 끝.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그러네. 일단락 주제구조 세팅했네. 그냥 바로 정답 끝.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이건 조금 세부 내용 같거든. 조금 세부 내용 같은데 얘는 세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가치를 좀 낮춰가지고 일단 보고 우리는 좁히고 발치도 할 거기 때문에 좁히고 발치도 나중에 할게요. 2번 선지 얘기했잖아. 이게 뭐라고요? 주제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공정한 보험. 공정한 보험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었죠. 뭐라고? 낼 돈과 받을 돈이 같은 거. 그래야 중간에 농간 쳐서 이득 보는 놈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험료 총액, 낼 돈이죠. 필기하세요. 보험금 총액, 받을 돈이죠. 야, 받을 돈이 어떻게 더 많아질 수 있냐. 당연히 아웃. 3번. 자, 사고가 나야 보험금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상식 좀. 사고가 나야 보험금을 주지. 사고가 안 나는데 보험금을 왜 줘요? 보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르는 거고. 4번 선지. 자, 이게 뭐야? 두 번째 주제. 자, 봐.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가입을 승낙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고지 의무. T2에 관련된 내용이잖아. 정보 비대칭 때문에 가입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는 경우가 생기면 공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보험에 관련된 사고 발생률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지를 해야죠. 그럼 그걸 가지고 얘가 사고 확률이 너무 높아.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가입을 거절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손해를 덜 보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고지 의무 나온 배경, 주제 구조, 특히 주제 집중해주면 4번이 보였다고요. 됐어? 그래서 이것도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첫 문항에 이어지는 이런 6개 정도가 세팅된 문항에서 얘네들은 역시 주제 구조로 들어가는데 아까는 훨씬 포괄적이었다면 여긴 좀 더 디테일한데 이 디테일이 절대로 세부 내용 일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아니라고. 제발 좀요. 우리 고객님들 세부 정보 일치로 가면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게 공부 초기에는 필요하실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상당한 피지컬을 가지고 사실 일칠 수능의 보험 지문은 레전드야. 레전드라고요, 정말로. 유튜버 쳐봐. 온갖 공부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어렵네, 어떠네,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이 레전드 지문이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한 6분이면 풀어요. 6분이 뭐야? 5분이면 풀어. 옛날 표현으로 발로도 푼다고 정말로. 무시하는 거 아니라. 왜? 한 문장 한 문장 뜯어오면 저도 이거는 못 풀어요.
누가 풉니까? 한 문장씩 쓰고 있으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정보량도 뒤지게 많은데. 그런데 평가원이 항상 출제했던 그 구조와 흐름 틀에 따라서 이렇게 정보 처리만 됐다면 아까 바로 답 나왔고 얘도 그냥 답 나왔고 어렵냐?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공부 유튜버인데요? 왜 유튜버 막 구독자 100만인데요?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 왜 구독자 180만인지 나도 모르겠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이 유명한지도 잘 모르겠어. 알 것 같긴 해. 그냥 간단하다니까. 제가 대치사거리에서 밟아벗으면 돼. 그럼 구독자 개떡상 할 거예요, 그냥.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야. 구독자 180만, 100만 이런 사람들이. 근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으면서도 알 것 같으면서도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아무튼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대인데 여러분 제발 좀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고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 되니까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제발 주제 구조 잡아라. 사진 찍어주세요. 필기 시간 드리려고 쌉소리 하고 있는 거니까 필기를 하십시오. 사진 찍으셨어요? 네, 찍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39번. 자, 이제 이걸 풀려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바로 풀게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제가 뭐라고? 낼 돈, 받을 돈 같다야. 그러면, 낼 돈, 보험료죠? 야, 낼 돈이 2배가 됐대. 그러면 받을 돈, 보험금도 당연히 2배 돼야지.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 이것도 받을 돈에 대한 기대값이죠. 얘도 2배 돼야 되는데 왜 너는 그대로니? 이해됐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낼 돈하고 받을 돈이 같아야 이게 바로 공정한 거라고요. 이게 두 번째 주제였잖아. 그래. 이번 선지. 보험금, 받을 돈이죠. 2배가 됐으면 당연히 보험료, 낼 돈이죠. 왜 안 보냐? 얘도 2배 돼야지. 틀렸구나. 됐어. 보험료율 개념은 사고 발생 확률이었고 4번 선지.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받을 돈이 같다면 낼 돈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닐까? 정답 5번. 보험료, 낼 돈이 같다면 당연히 받을 돈도 같겠구나. 정답 5번 끝. 이해됐어? 사진 올려주세요. 자, 이 설명에는 조금 오류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엄밀하게 수학적 계산을 이걸 수학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 통계 수학적의 조금의 계산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보면 알겠지만 바로 정답이 5번 나온다는 걸 보면은 의도가 정보가치 판단에서 여기에 집중하라. 무슨 얘기냐? 이 단락 내용을 이렇게 정보가 집중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는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얼레벌레 여기서 몇 개 처리한 애들은 틀리겠죠. 이게 완벽하게 소화된 애들은 맞추겠죠. 그 얘기야. 피지컬이 되잖아요. 하세요. 피지컬이 안 되잖아요. 이건 다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서 맞추라고. 낼 돈 받을 돈 같은 게 공정한 보험이네. 그러면 낼 돈하고 받을 돈이 같은 정답 5번, 나머지는 낼 돈 받을 돈이 다 달라지는구나. 주제 구조로 털면 바로 그냥 정답 5번 보인다고 이렇게. 제발 여러분의 현 시점 피지컬이 6, 7, 8 상관없어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그냥 다 맞아. 그러면 꼭 이제 얘기하는 게 있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고 싶은데요. 하나하나 다 정확히 따지고 싶은데요. 고객님 하십시오. 어떻게? 피지컬 길러서. 피지컬 길러서 하면 되지. 하세요. 여러분이 체급 키우면 헤비급 나가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몸무게가 한 48kg 나가는데 자꾸 헤비급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알겠어. 필기 사진. 자, 그 다음 고지 의무. 아까도 얘기했었죠. 구조 잡으시라고. 그러면 T2가 아니라 T1이는 여기. T2. 고지 의무는 T2. 주제에 대한 거였고 PS로 나왔죠. 사람들이 잘못 알려줘. 그래서 너희 좀 알려내. 자, 그럼 봐. 얘는 하나의 해결 방법이잖아. 해결 방법이겠네. 해결 방법이네. 해결 방법이네. 해결 방법이네.
보여요? 구조만 잡아주셔도 얘는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발췌독을 해도 1번 들어가서 확인 됐습니까? 알겠어? 구조 잡으시라고 구조. 주제 구조 잡아주시니까 알아서 좁혀지잖아요. 됐니? 사진 얘기했죠. 쉽잖아.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고객님들. 진짜로 이거 존나 쉬운 질문인데 자꾸 옛날에 언어여역 시절에 문제 풀던 방식으로 모든 정보, 모든 단어 다 끌고 와서 선지 하나하나 다 판단하고 그런 논리학 시험으로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학 시험을 논리로 풀면 쉬워. 사실 논리학 시험을 논리로 풀면 쉬운데 논리학 시험이 아닌 걸 논리로 푸니까 풀리겠냐고요. 그냥 그 원리야. 다른 과목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요, 정말로. 계속 봅시다. 41번. 자, 이제 얘는 조금 발췌독 해야 돼요. 근데 그 발췌독도 여기 PS라는 거야. 됐어? 일로 와봐. 여기 PS에서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봐봐. 고지 의무에 대한 얘기고요. 인과관계에 따라서 보험금 내냐 마냐. 보시면 고지 의무 위반했어도 사고와 관계가 없으면,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어쨌든 근데 고지 의무는 어겼기 때문에 해지권도 있다. 됐죠?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은 줘야지. 됐어요. 정답 4번. 봐봐. 고지 의무가 뭐야? 사고에 관련된, 사고 확률 관련된 중요한 단서들이에요. 안 알렸어. 아이씨, 이 새끼 거짓말했네. 해지해. 이거야. 그런데 사고와 관계가 없는 걸 안 알렸어. 인과관계가 없어, 사고와. 그럼 내야지. 그럼 보험금 줘야지, 당연히. 그 보험금 줬잖아요, 지금. 됐죠? 정답 4번 끝. 인데 사실 1번은 와리가리 발췌독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봐봐,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이게 레전드 지문입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주셔야 된다고. 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문학 위주의 수업을 한다고 했었어요. 다만 제가 이렇게 한 주 한 지문 정도 좀 임팩트 있고 우리가 좀 감각 유지할 수 있는 수능 지문들을 좀 끌고 와서 먼저 세팅하고 이 감각으로 여러분이 매일 한두 지문 이상의 비문학 지문들 EBS든 주간지든 연습해 주시고 문학 중심으로 갈 거고, 자, 지문 같이 뚫을 거니까 그 전에 다시 한번 좀 생각 정리하고 정답 확인할 시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 장면당 1분씩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뭐 새로 들어간 정보는 없지만 질문 있으면 바로 올려주세요. 질문.
자, 같이 봅시다. 질문 들어볼게요.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 보험은 제도이다. 라고 정의했거든요. 그럼 첫 문장부터 정의를 했다는 건 이게 뭔가 주제 세팅을 한 거구나. 근데 T2라고 쓰는 이유는 이게 3단락부터 주제로 이어지는 거니까 T2라고 쓸게요. 그런데 갑자기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에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나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고 이처럼 보험은 상품이다. 오잉? 상품이라고요? 아까는 제도래매. 보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제를 두 개로 세팅하는 흐름 딱 보이죠? 됐어? 하나 더. 선생님 왜 이렇게 가세요? 하나씩 꼼꼼히 뜯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제발 좀 이제 하향식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이미 하향식, 배경식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보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평생에 보험 한 번 안 들어봤을까? 하다못해도 여러분 부모님이 들으셨을 거고 뭐 수학여행? 뭐 이런 거 갈 때, 체험학습 이런 거 갈 때 보험 들잖아요. 보험 왜 들겠어? 사고 났을 때 그 사람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내용을 보면은 대략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다. 특히나 굳이 여기서 빡빡빡하게 정보를 끄집어 올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1단락은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초점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얘기를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에다 초점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 거라고. 그럼 뭐야? 그래. 어떤 제도에 대한 얘기일 건지 상품이면 어떤 상품인지 상품적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여기에 초점 두고 가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이 뭐 같은 위험은 어떤 의미인지 다수인이 어떤 의미인지 위험 공동체는 뭔지 보험료는 뭐고 그걸 뭐 납부해서 보험 사고가 발생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의미 정리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해성이라고 여러분이 들어갔을 거예요. 문식성, 문해성. 이게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 거의 크리티컬하거든요. 뭐냐면 문자 읽고 해독하는 능력이 문해성이야.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는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끝나요. 사실은 정말로. 그걸 놓쳤잖아. 나중에 와서 하면 돼. 무슨 얘기냐고요? 고3 때 그걸 할 건 아니라고요. 물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이 있죠. 근데 자연스레 된다니까요. 왜? 여러분 사칙연산 실수가 많다고 우리가 초등학교 수학을 다시 6년 동안 할 겁니까? 어려운 수학하다 보면 자동스럽게 그거 되는 거 아니겠어? 맞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 사칙연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실수가 잦은 거는 하는 과정에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국어라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거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고 양이 부족한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야. 게임이 어려운데 이유가 뭐겠어? 안 하니까. 물론 해도 뭐 평생 부러운 지인 애들이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건 그거고. 그리고 부러운 지인 애들도 지 멋대로 하니까 불어주는 거지. 좀 게임 좀 뭐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저렇게 하는 건가? 뭐 스킬도 배우고 뭐 조작법도 배우고 뭐 에임법도 배우고 그럼 어떻게 평생 부러지겠니? 비슷한 거라고. 일단 근데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뭔가 안 된다가 아니라 안 한다요. 공부량이 많이 부족해요. 정말 안타깝게도. 야 내가 어지간하면 주간지에 하루에 한두 지문 넣어놨겠냐 진짜. 야 그것도 많대. 죄송해요. 우리 고객님 승질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것도 많을 수 있죠. 우리 고객님들. 하루에 한두 지문도 많으신 분들을 위한 수업을 또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1단락 세팅 끝났고 자 2단락으로 합니다. 위험공동체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자 그럼 봐. 일단 보험료와 보험금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보험료 낼 돈, 보험금 받을 돈 오케이. 그 위험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이 된다. 아하. 사고 확률 발생 P라고 적을게요. 확률 possibility P.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알 수는 없대요. 잠깐만. 근데 또 P라고 적으면
프로블럼의 P와 구분이 안 되니까 P 사고라고 적고요. 자, 알 수가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확률을 예측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구나. 관찰 대상이 많아진다. 원래 통계에서 배우죠. 큰 수의 법칙 해가지고 아마 배웠을 건데 뭐 몰라도 괜찮아. 어쨌든 근접하게 되니까 해결 방법이 되겠죠. 아,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보험료의 개념, 보험금의 개념, 사고 발생 확률의 개념을 얘기했어요. 어려운 거 아니야. 보험료 뭐라고? 낼 돈. 보험금. 정확하게는 사고 나면 받을 돈. 그럼 당연히 사고가 날 때 받을 거니까 사고 발생 확률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봐. 사고 발생 확률은 어디서 온다? 통계로 오겠다. 다 정리됐어요, 여기까지. 자, 봐봐.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 경제 손실을 보장받는 데 있으므로 당연하지. 위험공동체 구성원의 자신이 속한 위험공동체 위험에 상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봐. 여러분, 이걸 이제 눈치껏 못 잡으면 힘들다고. 공정한 보험. 또 따라서 공정한 보험. 봐봐. 지금 인과 공정한 보험. 인과 공정한 보험. 그 다음 단락에서도 공정한 보험. 그럼 당연히 주제는 뭐가 된다고요? 공정한 보험이 된다고요. 3번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다. 아, 그럼 좀 곤란하죠, 우리? 자, 그러면 그 공정한 보험이 뭔지 봅시다. 뭐라고요? 낼 돈 보험료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가. 낼 돈 받을 돈이 같아야 되는 게 바로 공정한 보험이구나. 다시 보라색으로. 낼 돈 보험료와 받을 돈 보험금이 같아야죠. 낼 돈 보험료와 받을 돈 보험료 초액액이 같아야죠. 됐죠? 계속.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된다. 계속 얘기해 주잖아. 보험료와 보험금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를 여기서도 지금 한 번, 두 번을 얘기해 주면 이거 주제 잡는 건 이거는 해야죠. 우리 고객님도 하실 수 있죠?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 발생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곡한값이다. 이게 여기서 멘탈 터진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이 또 맨날 바뀌어가지고 요즘 애들 기대값 죄송해요. 저도 요즘 애들인데 아무튼 올해 교육과정에서 기대값 이거 안 배웁니까? 이게 기대값이거든.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값. 이게 국어적으로 설명하니까 죽어도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해. 근데 처리가 안 되잖아. 넘어가라고요. 주제는 잡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잘 들어. 수학적으로 보험금의 기대값은 그냥 이거예요. 오케이? 평균이야, 평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게 사실 수학적인 설명이긴 해. 확률에 보험금 곱해서 더한 게 기대값이에요. 문제는 이런 수학적 표현이 이해가 안 되잖아. 괜찮다니까. 주제 잡아. 주제는 이거잖아. 그럼 또 정답은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능력이 돼서 이 지문, 이 단락 내용이 이렇게 완벽하게 100% 처리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요, 우리 고객님. 근데 안 되시잖아요? 주제만 잡아도 처리되니까 주제 집중해 주시라고. 됐죠? 계속해서. 자,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보험금분의 보험료, 이걸 보험료율이라고 한대요. 보험료율 7번째 개념. 보험료율은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고 하면 반대 경우에는 더 적게 된다. 그래서 오케이. 보험료율은 뭐랑 같아야 돼? 사고 발생률과 같아야 되구나. 끝. 됐죠? 근데 다 필요 없고 이거 한 방이면 이 2단락 가지고 푸는 A단락 가지고 푸는 40번이 그냥 풀렸잖아. 아까. 39번이 그냥 풀렸잖아. 기억나시죠? 자, 일단 필기부터 하세요. 사진씩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 수업을 진행해보니까 이게 고2보다는 당연히 고3이 그리고 고3보다는 재수가 그리고 또 장수가 국어는 단기간에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약간 극과 극인데 죽어도 고집 부리는 친구들은 안 되지만
유연하게 수업을 소화하는 친구들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그래, 이유가 뭐겠어? 배경지식이죠. 왜? 국어라는 지문은요, 범교과적이면서도 범생활적이야. 그래서 살면서 한 번쯤은 겪었던 엮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엮여지니까 훨씬 더 소화하는데 어휘력에서든 경험에서든 배경지식에서든 1년이라도 더 산 친구들이 당연히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뭐 그러면 뭐 수능 재수 삼수하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닐 거고 뭐냐, 제발 그래서 기출들, EBS들, 어휘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들 연결 지어가지고 정보를 처리하면 어려울 게 없는 게 보험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 보험은 100명이 있으면 누구 한 명이 사고 났을 때 그 한 명은 정말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미리 대비해서 얼마씩 내놓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 도와주자, 이 개념이라고. 그럼 당연히 낼 돈인 보험료와 받을 돈인 보험금, 정확하게는 확률에 따라서 사고 발생 확률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개념이니까 기대할 수 있는 값, 보험금의 기대값이 된 것이고, 따라서 낼 돈 받을 돈이 같아야 누가 이득 보고 손해보는 거 없는 공정한 보험이 되겠죠. 낼 돈 총액과 받을 돈 총액이 같아야 공정한 보험이 되겠죠. 그럼 사고가 나야 보험료를 주니까 당연히 사고 발생 확률이 있을 것이고, 보험료율은 그 사고 발생 확률과 같고, 끝. 어려울 게 뭐가 있어. 필기도 하셨죠? 자, 저건 안 지울 거야. 왜냐하면 좀 이따가 아까 우리 39번 풀어줬는데 39번을 저렇게도 풀어볼게요. 자, 계속해서 볼게 이제. 그럼 뭐래? 물론 현실에서는 쉽다 않다? 안 쉽다. 자, 근데 봐. 공정한 보험 또 나왔죠? 그래서 2단락, 3단락 공정한 보험 화살표로 싹 다 연결해 놓으세요. 그러면서 공정한 보험이 어렵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원리에다 구조라고 써놓으세요. 거래 전개 방식을 원리라고 잡아놨죠. 보험료 보험금 산정한다. 자, 그런데 알려주지 않으면 파악해서 책정하기 어렵다. 문제죠. 이러한 이유로 알려주지 않으면 어렵죠. 이런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률이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을 납부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죠.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문제라고요. 계속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야?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옛날 수능 풀었던 친구들 어떻게 하냐? 이런 문장 하나하나와 이런 상황 하나하나를 다 정리하려고 그래. 필요하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봐. 글이라는 게 어떤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했을 때의 문제만 얘기하고 싶은 거냐고. 반대의 경우도 얘기하고 싶은 거지. 사실은 경제적 원리와 법적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높은 놈들에 집중해서 처리, 그 다음 가치 높은 놈들 처리를 해야지. 그런 정보가치 판단을 못하겠으니, 구조 처리를 못하겠으니 그냥 하던 대로 해버리고 귀찮고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조와 가치 판단에 집중하면 결국에는 뭐야? 문제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 문제 원인은 뭐야?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나왔구나. 해결 방법은 정보를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단이 뭐겠냐? 고지 의무라고요. 됐어. 필기 사진. 자, 그래서 2단락을 형광펜으로 박스 쳐주세요. 2단락 형광색 박스. 그 다음에 4단락부터 마지막 단락까지 형광색 박스. 그래서 2단락이 T1, 4단락부터 마지막까지는 T2. 얘는 연결 단락이라고 써놓으세요. 얘는 지금 연결해주는 단락이잖아. 그래서 공정한 보험 T1과 그 수단 T2를 연결해주는 흐름. 됐죠? 예, 계속 갑시다. 그럼 봅시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다. 라고 S 끝이에요. 자, 일단 정보 나열되니까 하나씩 그냥 써볼게요.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 정확한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잠깐만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 봐봐. 보험계약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얘기하잖아. 문제는 어떻게 해지되는지를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를 얘기해야지 정상적인 해지가 있고 고지의무 위반이 아닌 해지도 있을 거 아니야. 얘기가 없어. 정보가 없어. 백날 뒤집고 찾아봐. 그런데 판단하라 그러는 게 뭐예요? 38번의 1번 선지를 봐봐. 해지를 물어본다고. 판단이 안 되는 정보인 거야. 빨간색으로 정보 없음. 판단 불가. 이 두 가지 정보만 있지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사가 승낙해야 해지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왜 자꾸 선지 하나를 판단하려고 하냐고. 애초에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알겠어요? 그냥 뭐야? 봐봐. 아까 내가 방금 넘버원이라고 했던 이 부분 있죠. 보험계약은 가입자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된다. 여기다 빨간색 밑줄 치고요. 38번 1번 선지 빨간색 밑줄 치고 연결해 놔. 두 개를 엮어서 만든 게 보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오달나게 해지하는 경우를 엮은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정보를 엮어놓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판단하는 게 상당한 로드야.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어적인 정보 처리가 아니라 논리적 성립 여부를 묻게 되는 문제가 돼버린다고요. 국어시험을 왜 우리 고객님들 왜 국어시험을 자꾸 논리 문제로 만드세요? 멈추시라고 제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보려면 야 이건 진짜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그 과정에서 정보가 불충분하니까 판단도 안 되고 근데 판단을 하고 있고 알겠죠? 이상한 사고를 자꾸 한다니까.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아까 얘기했고 설명했고 다시 그래서 우리 사단락 다시 갑니다. 그래서 고지의무는 S 보험계약에다가 넘버원. 자,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하기에는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된대요. 중요한 사항 알려야 돼. 이를 사실과 달리 진술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것을 근거가 된대요. 따라서 고지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위험 정도에 상당하는 보험료 높은 부분을 납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동기 상실하는 것을 방지한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고지의무는 해결 방법이다.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 우리 고객님들 보십시오. 이렇게만 턴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이런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문단별로 쪼개주고 거기다가 주제 적게 하거나 주제 적어오는 과제 같은 걸 많이 내주거나 그런 수업을 하셨을 거예요. 그거잖아. 근데 항상 보면 주제는 되게 짧아 진짜. 한 단어 수준으로 정리되거나 길어도 한 문장도 아니에요. 그냥 구 정도? 절 정도?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들이고 얘가 가장 가치 높은 정보이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서 가치 높은 정보들을 처리해내는 이게 되게 정보 처리의 효율을 높여주는 핵심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에 집중해서 먼저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걸로 처리 안 되는 정보가 있겠지. 그게 5에서 많아야 20%인 거야. 그럼 그것 정도만 발제도 하시라고. 아시겠죠? 어떤 전략인지. 필기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계속 봅시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었죠. 이게 우리나라 법률 지문의 특징이라고. 자, 원리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고지의무. 그래서 적용하려다 보니까 항상 예외, 그래서 해결 방법, 문제 해결 방법 이런 도입 흐름이라고. 그래서 PS로 잡을게요. 자, 봅시다.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가입자가 고지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게 되면 그게 바로 뭐다? 고지의무 위반이다.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계약 해지권으로 해결한다. 발생했든 안 했든 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구나. 해지권 행사는 일방적 의사표시로도 되는구나. 해지를 하면 보험금은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면, 야, 일방적 의사표시. 이거 단독행위 기억나죠? 그러니까 기출들은 물론 이게 먼저 나온 거긴 하지만은 항상 이렇게 연결지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건 물론이고 내용적인 학습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해지를 하면 당연히 지급할 책임이 없어지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미 지급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반환 청구권으로 해결하겠다. 일반적으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의무를 이해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이유가 나오거든요. 뒤쪽에. 좀 이따 잡아주고. 자, 그런데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S라고 쓸게요, 일단.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여기다 S라고 쓸게. 뒤쪽에서 문제원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해지권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뒤쪽에 뭐가 있냐면은, 보험, 가입자, 보호라고 나와. 왜냐면, 당연한 게, 보험회사는 어떤 조직이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준비도 많이 돼 있을 거고, 자원도 있을 거고, 더군다나 이런 분쟁이 맨날 일어나요. 그런데 보험 가입자는 한 명이잖아. 개인이잖아. 당연히 훨씬 불리하죠. 그래서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형태로 법이 발전돼 있어. 여러분이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안 가는 게 좋지만은 재판하러 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한 10중 8구는 다 보험 재판이야. 10중 8구는. 계속 봅시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 아, 이미 알았는데 이 새끼들이, 또는 지들 과실로 몰랐으면요, 고지의무 위반했어도 해지권은 배제된대. 뭐라고 해야 돼 이걸? 해지권 배제. 됐죠? 이는 이유가 있죠. 왜 그래? 보험사 잘못에 서둔다. 바꿔 얘기하면은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구나.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을 두는 이유도 당연히 보호의 목적이겠죠. 보험 가입자 보호겠죠. 그러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인과관계가 없어? 그러면 지급할 책임이 있대. 하지만 해지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대. 여기도 PS 구조로 잡아볼게요. 자, 인과관계가 없는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결할 거야? 너희가 책임져로 해결하겠대. 하지만 어쨌든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니 해지권은 행사하겠대.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사진 찍어 올려주신 다음에. 봐봐. 그래서 여러분이 저 PS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어렵잖아요.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사고 흐름 한번 잡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 그러니까 구조도를 안 그리니까. 여러분, 손으로 써야 여러분 머리에 입력이 됩니다. 제발. 내가 한 가지 일화 얘기해드리면, 내가 고1 때, 우리 때는 정석만 풀었고요. 실력 정석을 풀어야 좀 공부 좀 하는 애고, 나같이 이제 개념 원리 풀고 있는 애들은 존나 무시당했었어요. 그러면, 제일 간지는 뭐냐면, 실력 정석을 8장 끼고 보는 거야. 뭐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 새끼들은 문제 푼대요. 뭐, 안 풀어? 암산하고 있대요. 존나 재수없죠? 근데 걔네들보다 내가 더 대학을 잘 갔어.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천재는 언제는 따라잡혀요. 노력을 해야 뭐 천재도 천재인 거지. 제발 손으로 쓰셔야 돼요. 우리 알잖아. 물론 이제 아니신 고객님들 계셔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솔직히 그런 천재가 아니라는 걸 알면, 야, 천재보다 더 노력해야 뭐 따라잡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점점 그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근데 일단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지. 특히나 올해라면. 쓰시라고. 쓰라고. 안 쓰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발 써. 그러면 좀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필기 사진 찍어 올려주셨고 마지막 단락은 별 정보가 없어요. 이 얘기하고 끝이야 그냥. 됐어? 그 봐봐 뭔가 정보가 되게 터진 것 같지만 되게 간단하다니까요. 1단락 아 제도이자 상품 아 오케이 상품은 뭐야? 아 경제적 원리 낼 돈 받을 돈 같다. 제도는 아 고지의무 그래야 문제 해결. 왜? 거짓말 내고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안 알려주고 들어갔을 때 손해보는 애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오케이 끝이요. 그리고 법률 지문이기 때문에 PSPS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고 그 41번은 선지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그것조차도 PS 구조에서 나온다는 거.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답 정리해보면은 마지막 단락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요약 정리가 별로 정리 안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제 두 가지. 경제적 원리와 법적 의무 끝.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건 판단이 안 돼.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가 있는 거지. 그리고 계약 성립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지. 판단 못 해. 뭘 자꾸 판단하고 있냐고. 공정한 보험 주제라 그랬죠. 같아야 된다 그랬었죠. 3번은 사고가 나야 보험을 받는다고. 기본 상식으로 푸세요. 제발 이런 것도 언제 발전도 다 할 거야. 4번 PS 뭐라고? 중요한 근거로 가입 거절할 수 있다. 고지 의무에 대한 주제 흐름, 주제 구조 얘기구나. 39번.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낼 돈 받을 돈 같다. 낼 돈 같다, 받을 돈 같다. 이렇게 풀었어요, 일단. 됐죠? 보험료 낼 돈 같다, 보험금 받을 돈 같다. 자, 이거를 수식으로 풀어볼게. 표 그리세요. 제발. 표 그리세요, 여러분. 자, 여기다 씁시다. 자, 일단 사고 발생 확률이 0.1과 0.2인 A 나라가 있고 B 나라가 있어요.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어요. 자, 모두 공정한 보험이야. 그럼 낼 돈 받을 돈 같아야 되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일단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뭐 분의 뭐? 보험금 분의 낼 돈, 보험료. 자, 얘는 0.1, 0.2로 같아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분모에 들어가는 거 보험금 100만 원 받는데요. 그러면 10만 원 내야 되겠죠. 100만 원 받는데요. 20만 원 내야 되겠죠. 또는 보험료가 2배 올랐어요. 20만 원 냈어요. 그러면 보험금 200만 원 받아야 되겠죠. 사고 났을 때. 보험료가 4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2배 올랐으니까 200만 원 돼야 되겠죠. 산수예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분수 아시죠? 사고 발생 확률과 보험료율이 같다 그랬으니까 0.1이면 100분의 10, 200분의 20, 0.2면 100분의 20, 200분의 40, 오케이. 그러면 땡큐 봐. 보험료를 2배 높이면 A에서 보험료를 2배 높였죠. 그럼 당연히 보험금도 2배가 됐죠.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 계산 한번 해볼게요. 물론 지문에 나와 있긴 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 그러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다시 표 처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 A라는 애들이 있고 B라는 애들이 있고 이게 세로로 쓰니까 부족해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가로로 쓸게요. 사고 발생률은 0.1, 0.2. 보험료율이 같아야 되고 보험료율이라는 놈은 뭐분의 뭐다? 보험금 분의 료다. 그래서 100만 원 받을 거면 10만 원 내야 되고요. 100만 원 받을 거면 20만 원 내야 돼. 20만 원 냈으면 200만 원 받을 수 있고 얘네는 40만 원 냈으면 200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일 때 기대값 한번 구해볼게요. 기대값은 보험금 곱하기 사고 확률 0.100 곱하기 0.1 10 나왔겠죠? 100 곱하기 0.2 20 나왔겠죠? 아, 이 단락 지문 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도 기대값 볼게요. 200 곱하기 0.1 20
200 곱하기 0.2 40. 그래서 A에서 보험료를 2배 높이면 보험료를 2배 높였죠. 보험금이 2배가 되죠. 기대값도 2배 됐죠. 됐어.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잡으면 어디까지 나와요? 잘리죠 좀. 네, 딱 그 100분의 10까지까지 나오면. 여기까지만 나와요. 네. 알겠어. 일단 여기로 와봐요. 자, 2번 선지. 보험금 2배 이쪽으로 오세요. A에서 보험금. 자, 2번 선지예요. 여기 1번 선지고 보험금을 2배.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보험료도 지금 2배가 됐는데 이번 선지 틀렸다는 거 보이죠? 자, 3번 선지.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사고방면 훨씬과 같아야 된다 그랬었고 0.1, 0.2 달랐고요. 그 다음 봐봐. 보험금이 같다면 4번 선지. A와 B의 보험금이 같다면 그래서 보험금이 100, 100으로 같다. 그럼 당연히 보험료는 얘가 더 큰데 20만 원으로. B가 2배 돼야죠. B가 2배. 됐죠?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A와 B에서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자, 5번 선지. 20, 20으로 보험료가 같죠. 보험금 기대값은 20, 20으로 같네요. 됐죠? 표 그려봐. 표 그려보면 1에서 5번 판단돼요. 그러니까 지금 색깔펜 무시하고요. 사고 발생 확률이 보험료율이고 보험료율은 보험금분의 보험료니까 110, 100분의 20, 200분의 20, 200분의 40 써놓고 기대값은 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이니까 계산해서 써놓고 선지 하나하나 판단해보면 판단 다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 이러지 말고. 좋아. 이게 피지컬이 되면 하시라고. 여러분 피지컬이 이렇게 되면 하세요. 안 되면 제발 좀 주제구조 잡아서 풀어주시면 그냥 5번이 서로 같아? 낼 돈 같으니까 받을 돈도 같아야지. 맞네. 정답 5번이네. 끝. 됐어? 주제구조 잡으시라고 안 되면.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뭐 이런 걸 자꾸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해드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피지컬 대문하세요. 뭐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수업 쭉 듣고 6월이나 9월에 보잖아요. 이거 그냥 해. 여러분 다 할 줄 알아 이것도. 근데 지금은 어쨌든 주제구조 잡는데 초점을 두고 그걸 체화하고 EBS든 사설이든 심지어 내신이든 적용되는 느낌을 좀 잡아주셔라. 자, 40번. 아까도 얘기했죠. 고지문 PS라고. 그러면 해결 방법들이니까 다 처리가 될 텐데 자, 봐봐. 일단 PS 구조로 잡았다 보면은 5단락에 손해배상 같은 건 안 한다고 나왔고 정답 1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움이 되고 어려움 줄여주고 문제 줄일 수 있고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뭐 아무리 봐도 구조로 털어주면 그냥 편하게 1번 나오는데 굳이 이걸 뭐 내용을 따지고 계시냐고. 됐죠? 자, 마지막 이제 40번인데 이것도 일단 4번 선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인과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니까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줘야 되겠구나. PS 구조 잡아서 정답 4번이었고. 됐죠? 자, 일단은 필기 못한 거 하시고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레전드 지문들을 뽑아가지고 앞으로 수업 시간에 감각 유지용으로 쓸 거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내신 대비든 혼자 공부하다 보면 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수업 시간에 잡히고 그걸 어떻게든 부여잡고 끌고 가셔야 돼요. 원론서 해설 강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 질문들 들어왔을 때 해설 강의 다시 봐라, 원론서 다시 봐라 라고 해설을 해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그거 여러분한테 답변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근데 내가 왜 그거에 대해서 특정적인 답변을 잘 안 해주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거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종합적인 정보 처리의 흐름에서의 놓친 부분 때문에 생기는 게 훨씬 큰 문제거든요. 근데 자꾸 학생이 선생님 저는 40번이 2번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2번 설명을 해줘버리면 문제가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착이 돼. 그렇게 자꾸 와리가리 발췌독, 잘못된 습관, 잘못된 여러분의 어떤 정보 처리 관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러면
뭐 저야 뭐 사실은 돈을 버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고객님들 얼마나 고생스러우시냐고. 고생스러우시니까 내가 해결 방법을 드린 거예요. 뭐라고? 제발 수업과 원론서를 다시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흐름이 잡혀요.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봐도 안 돼. 그럼 당연히 질문하셔야지. 그런 건 제가 진짜 특집 영상으로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업이나 원론서에서 해소가 될 내용들인데 뭔가 순간에 어떤 포인트의 문제나 때때로는 피지컬이 순간적으로 좀 막히는 때가 있어. 그럼 좀 텀을 두고 보거나 하면 되는 거지. 괜히 2번 선지가 맞다 틀리다를 꼭 끝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4월이에요. 그런데 수학의 30번 문제를 100% 다 풀 필요는 없는 거잖아. 어떤 문제든 풀리고 어떤 문제는 안 풀려. 그러면 안 풀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지컬을 기른 다음에 다시 보면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